오늘 네. 3월 10일이에요. 근데 네. 낮 기온이 지금 25도 안팎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그런 어떤 대기 순환 패턴 때문인데요. 네, 우리나라 네, 지금 동쪽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네. 그 고기압성 순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남풍, 이 어. 따뜻한 바람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예, 지금 진짜 3월 10일인데도 불구하고 4월 중순 날씨가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이유가 하나의 기상 이변, 그 이상 기후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일교차가 심한 이유는 뭐 기상이변으로 보기는 조금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고기압성 순환이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아침에 어떤 복사냉각 아, 그리고 낮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그 태양 복사 이 예, 양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일교차가 심하게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년에 이렇게 3월 초에 고기압이 내려와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적이 있었나요? 흔치는 않았죠. 흔치는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예, 이런 어떤 최근에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최근에 있던 우리나라 주변의 어떤 기압장의 변화라든지 대기순환 구조 예,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더 그런 것들은 추후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온도 좀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났고 1월 날씨 다시 보니까 그 경남 거제에 하루에 100mm 넘게 비가 내린 적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한겨울에는 이런 폭우 보기 드물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는 눈이 와야지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겨울에 비가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쪽으로 그런 비를 내릴 수 있는 수증기가 계속 예. 공급됐기 때문에 그런데 음. 그런 어떤 패턴들도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대기 순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남쪽에서 그러니까 열대 쪽에서 계속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건데 네. 이런 어떤 현상들도 어떤 기후 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일어났던 뭐 좀 보기 드문 기상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현상들 많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았었는데 이런 이상 기후들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후를 날씨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 기후는 날씨보다 훨씬 더 긴 어떤 시간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 날씨보다도. 예. 그렇기 때문에 기후 자체를 전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예. 특별히 그 이상 기후는 또 기후 현상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겨울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겨울인데 뭐 한여름 날씨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몇 차례 전해 드렸거든요. 지금 네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 기후 변화 지금 닥쳐오고 있고요. 지금 뭐 붕괴 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막아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예. 탄소 중립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이산화탄소 농도에 기인하기 때문에 농도 네. 증가 이런 것들을 감소하는 정책, 이런 어떤 삶에서의 어떤 실천 이런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